안녕하십니까. BS랩의 송식입니다. 인증대비 학습과정 제5강 확률통계 사전학습의 정규분포 가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는 식스시그마 바이블 시리즈 인증편 93페이지부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 4강까지는 인증대비를 위해서 그 방법론 사전학습에 대한 강의가 있었죠. DMAT 로드맵 관련 문항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부 로드맵 관련 문항들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전학습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그 방법론 관련된 통틀은 어떤 그 문항들, 이것은 이제 방법론 관련 문항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확률 통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떠한 유형들의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우리 또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BB 과정이나 또 사전에 많은 어떤 그 통계적인 학습 과정들이 이루어지죠. 그것들을 우리가 인증 시험을 대비해서 운영한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총 9개의 유형으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같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2일 정도는 사전학습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리뷰를 하고요.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어떤 단계별로 설명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또 거치면서 이것은 또 이렇게 푸는구나, 단순히 이제 시험에 응시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도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체득하는 이런 거 중요한 또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둔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사전학습이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 정규분포 가법성, 그리고 이제 정규분포 면적 구하는 거. 면적이라는 것은 이제 확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치면 이제 시그마 수준을 계산하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죠. 또 중심극한 정리, 이것은 이제 신뢰 구간을 유도하는 이런 그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요 1번부터 3번까지 이것은 이제 정규분포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문제 유형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수평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이제 정규분포 이외에 이항분포나 포화성 분포,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지.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2개, 5번과 6번인데 가설검정이죠. 그래서 가설검정과 관련된 용어들은 한 번에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에 맞는 검정법을 우리가 찾아서 검정을 해야 되겠죠. P-밸류를 얻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7단계로 나눠서 하나하나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요약 설명이 들어있고요. 또 회귀 분석이나 DOE 같은 건 이제 중회귀 분석이죠. 이런 것들은 묶어서 한 번에 사전 리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분 요인 설계 같은 거는 정의 대비, 이런 게 난이도가 좀 높죠. 그리고 컨트롤 페이지 같은 경우는 관리도 관련된 문항들이 또 소개가 될 수 있고요. MSA 같은 경우는 관리, 간접 부문 같은 경우는 MSA가 크게 이제 필요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부서나 생산 쪽이죠. 또 R&D 쪽 같은 경우는 필수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에 따라서 MSA 이 부분을 이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라고 하는 그런 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들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때 이제 난이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를 잘라서 보면은 그만큼 이제 난이도가 줄어드는 뭐 그런 형태를 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이외의 이제 부분들은 이제 정성적 기법, 그래서 개선 체계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 번에 묶어서 용법을 설명하고 관련된 문항을 이제 풀어보는 뭐 이런 시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사전학습 기간이 소요된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확률 통계 사전학습에서 정규분포 가법성입니다. 정규분포 가법성은 이제 덧셈 법칙이죠. 예를 들면 성인 여자의 신장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정규분포를 띄고 평균과 이제 분산을 형성을 하죠.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164와 170을 더한다, 이건 잘 알고 있지만 분포를 서로 더한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분포를 더하는 이런 방식에 대한 규칙이 바로 정규분포의 가법성입니다. 자, 그럼 정규분포의 가법성은 덧셈 법칙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분포가 있고 또 이런 어떤 정규 분포가 있어요. 그러면 두 분포를 더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각각의 모집단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뽑아서 그것을 더한다, 또 더한다, 또 더한다. 그리고 이렇게 더한 많은 값들을 가지고 분포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는 역시 정규 분포를 띄고요. 또 그와 같은 분포를 그렸을 때 중심값은 각 개별 분포의 평균들을 더하는 것이 되고요. 또 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분산은 각 개별 분포의 분산을 더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요 총 합의 그 분포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는 이제 각각의 분산을 더해서 루트를 씌우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되죠. 앞서 설명했던 여자의 그 신장이다.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 합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네. 수식적으로는 네, 요 종합된 합 분포는 토탈 분포의 평균은 개별 분포의 합 334가 중심값이 되고 표준 편차는 각 분산을 루트 씌워서 나온 값이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규 분포의 덧셈 법칙인 가법성을 얘기합니다. 자, 이때 가법성과 관련된 문항들은 그럼 어떤 유형들이냐? 난이도 중 정도를 좀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실제 프로세스가 활동을 합니다. 접수라는 프로세스가 처리하는데 4분과 1.2의 표준 편차가 걸리는 거죠. 또 담당 부서 통보, 또 검토, 또 고객한테 통보하는데 이와 같은 평균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표준 편차가 이와 같이 소요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전체 활동의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또 공정 능력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문항의 내용이고요. 단순히 이제 가법성을 이용해서 공정 능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정도 되는 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집단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전체 집단의 평균은 이와 같이 개별 소요 시간들을 이제 더하면 되겠고요. 또 표준 편차는 개별 분산들을 더해서 루트를 씌운 값. 요것이 네, 이와 같이 토탈 분포의 중심값과 그리고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공정 능력을 계산하려면 이제 규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50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150분을 넘어가는 요 부분도 이제 분량의 개념 되겠습니다. 그 이내는 이제 수율이 되겠죠. 이때 이제 시그마 수준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6강의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뭐 간단히 그 내역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건 이제 밑에 이제 계산 기능이죠. 계산의 확률 분포가 가면 정규 분포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입력을 하고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150 누적 확률 이하의 확률을 구하면 약 한 0.77, 한 77%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량률은 한 23% 정도 그래 되겠죠. 이와 같은 이제 수율을 안 경우에는 시그마 수준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수율을 집어넣고 역누적을 계산하면 Z값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시그마 수준이죠. 자, 이것은 이후 6강의에서 설명이 계속 이어질 내용이고요. 여기서 간단히 이렇게 정리가 된다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수준은 이제 쇼텀 Z값이 G값이 되고요. 롱텀에다가 1.5를 보통 경험적으로 더합니다. 그래서 이 롱텀은 바로 역누적으로 계산한다는 이런 수학적 표현, 수율을 알게 되면 이제 시그마 수준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0.77이 여기 나왔으니까 1점을 더해서 2.27 시그마 수준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엔 이제 난이도 상의 문제 유형, 가법성을 이용한 난이도 상에 대한 문항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그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책을 이제 집어넣는데 책 각각에 대한 평균 두께와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하드 케이스는 요걸 다 담아야 되니까 요거보다 조금 좀 커야겠죠. 그래서 요 책들의 어떤 두께가 이제 3%를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연히 굉장히 점점 커져서 이 하드 케이스 114와 딱 마주치면 꽉 찌겠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들어갑니다. 불량이죠. 그래서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갭이라고 하는 갭 분포가 전체적인 요 내용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그 분포적 요소를 담당을 하는데요. 그래서 갭이라고 하는 건 이제 114에서
각각의 평균들을 뺀 그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평균 한 1 정도 되는 그런 그 1mm 되는 그런 갭이 형성이 되고요. 또 표준 편차는 각 분산들을 전부 이제 합쳐야 되죠.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갭 분포의 표준 편차는 한 1.2083. 그것을 이제 이렇게 도시하면 평균은 1이고 표준 편차는 1.2083인 이런 분포, 즉 요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게 딱 마주치면 갭이 0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책 두께가 더 커져서 음수가 되면, 이 뺀 값이 음수가 되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불량이 됩니다. 또 문항에서 주어진 내용이 2mm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작은 어떤 산포들로 유지가 돼서 요게 2mm가 넘어가 버리면, 2mm가 넘어버리면 너무 헐렁해 버리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mm가 넘어가는 경우, 딱 마주쳐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것은 이제 불량의 개념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불량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미니탭의 계산에 확률분포의 정규분포에 들어가서 평균과 표준차 집어넣고요. 평균인 여기 0, LSL 0 값을 넣었을 때 그 이하에 되는 면적을 구하면 한 20%가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1을 중심으로 해서 0, 1단위만큼 떨어지고 1단위만큼 떨어지고, 따라서 이것은 이제 대칭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 면적은 구하지 않더라도 두 개의 어떤 그 면적을 구하게 되면 방금 구했던 0.2039의 2배가 되니까 한 40.8%의 불량률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와 같은 이제 계산 과정은 6강에서 또 좀 더 부연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규분포 갑오승의 문항들을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하면요. 문항에서 이제 소요 시간이나 불량률, 시그마 순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평균이나 표준차를 구하는 이런 문항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앞서 방금 말씀드린 그 책의 갭 분포를 이용한 거, 이것은 이제 R&D 부문에서는 공차를 계산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R&D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항들에서 주로 나타나는데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 수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중급에 해당되는 거, 이제 불량률이나 시그마 수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법성을 이용해서 시그마 수준이나 불량률을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경우는 이제 중수준으로 나타나고요. 또 첫 번째 보여줬던 문항들, 프로세스의 각 시간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가법성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난이도가 이제 하에 머무는 그런 유형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항들은 우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인증과 관련된 문항들, 요것들을 접하게 되면 요 분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눠 보시면 충분하게 가법성의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